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뷰 고이투베의 꼴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기아의 준대형을 대표할 차량이죠. 새로운 라인업 더 기아 K8입니다. 제가 약 일주일간 시승해본 키로수는 무려 1000km. 기아에서 감사하게도 일주일간 차를 대여해주셔서 아침부터 밤까지 원 없이 시승해볼 수 있었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 기아 관계자분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탄 차량은 3.5 가솔린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시그니처 트림의 외장은 그래비티 블루, 내장은 브라운 투톤, 옵션은 사륜을 제외한 거의 모든 옵션이 들어간 차량이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돈 많이 벌어야겠다. 현존 기아 차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시승기였어요. 굉장히 컴포트하면서 세련된 차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마 기아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차가 더 기아 K8일 텐데요. 더 기아 K8은 K7의 후속작으로 처음부터 다시 설계한 차량이죠. 앞으로 8이라는 숫자가 기아의 준대형을 대표할 세그먼트로 자리 잡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가족들은 물론 운전자나 동승자가 편하게 오랫동안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그 명성만큼 새로운 더 기아 K8은 많은 사람들의 기회를 부응하는 차인지 저의 솔직 시승기와 야간의 모습, 실제 오너분들의 카페에서 알아낸 핵심 Q&A까지 총망라했습니다. 단언컨대 오늘 이 영상만 끝까지 시청하시더라도 K8을 구매 고려하시는 분들께 충분한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디자인부터 보시죠.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저는 모든 연령대를 다 어우를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카페에서도 젊으신 분들도 선택할 만큼 연령폭이 굉장히 넓어졌죠. 컬러도 굉장히 이쁘죠. 카페에서도 많은 분들이 호의적으로 바라보시는 그래비티 블루입니다. 이 컬러는 주간에 볼 때는 약간 세련된 느낌의 네이비 느낌이 나면서도 어두운 곳에서 볼 때는 중후한 블랙의 느낌이 나서 세련됨과 고급감,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컬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외에 인터스텔라 그레이와 오로라 블랙 펄도 인기가 많죠. 하지만 컬러는 내 마음에 드는 컬러 선택하시는 게 최고인 거. 이 영상을 선택하신 품격이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이번 K8이 많은 분들에게 호평을 듣는 이유가 헤드램프 데일라이트 것입니다. 특히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는 다이아몬드 패턴의 스타 클라우드 라이팅이 랜덤하게 점등해 탑승자가 내 차에게 환영받는다는 인상을 주어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듣고 있는데요. 데일라이트는 이제 디자인에서 가장 큰 요소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새로운 시도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역시나 전면을 바라봤을 때 신규 엠블럼이 눈에 띄죠. 확실히 기존 기아 로고보다는 훨씬 더 진보되고 세련된 느낌이라 좋네요. 하단부 범퍼 가니쉬도 전면부 고급감을 높여주는 입체적 패턴을 지니고 있죠. 자, 이제 측면부로 이동하시죠. 측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무엇보다 전장길이죠. 무려 전장이 5m가 넘습니다. 그만큼 공간성은 훌륭합니다. 거기에 역동적인 캐릭터 라인과 LED 리피터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 크롬 사이드 가니쉬로 K8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볼륨감 있는 캐릭터 라인을 참 좋아하는데요. 왜냐면 차가 굉장히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기 때문이죠. 특히 크롬 사이드 가니쉬는 화살촉을 연상케 만들어 차에 역동적인 이미지를 더해주고 속도감까지 선사합니다. 자, 이제 뒤쪽 후면으로 이동하실까요? 후면에서 역시나 가장 눈에 띄는 거는 호라이즌 방식으로 길게 뻗은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기아 차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후면 디자인인데요. 좌우 리어 램프와 이를 연결해주는 그래픽으로 구성하여서 미래지향적인 뒷모습을 완성했죠. 여러분, 낮에도 보기에 이쁘죠? 밤에 보면 아름답습니다. 특히 턴 시그널의 애니메이션 효과가 고급 외제차 같은 느낌을 주어서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 보시는 것처럼 턴 시그널의 길이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가시성은 물론 차의 존재감 또한 확실히 가져갑니다. 자, 과연 트렁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매우 넓은 공간성을 가지고 있죠. 트렁크는 제일 깊은 곳까지 125cm나 되기 때문에 공간성은 정말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골프백 4개를 실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성이에요. 히든 트렁크 공간도 매우 넓기 때문에 자주 안 쓰시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히든 트렁크에 넣으시면 되겠죠. 과연 얼마나 넓을까? 제가 직접 안에 들어가 봤는데요. 키 186cm인 저도 놓을 수 있을 만큼 공간성은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2열로 가보실까요? 2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내 집에서 소파에서 편하게 쉬는 듯한 컴포트함과 안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K7에서도 강점으로 내세웠던 만큼 굉장히 넉넉한 실내 공간과 컴포트함 착자감을 가지고 있어요. 휠베이스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1열에 타시든 2열에 타시든 공간성은 정말 자신있게 넓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받은 차량이 브라운 투톤으로 굉장히 세련되면서 밝은 컬러이기 때문에 차가 한층 더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죠. 실제로 카페에서도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내장 컬러입니다. 3종 공조장치로 뒷좌석에서 공조 컨트롤도 따로 개별적으로 할 수 있으며 열선, 통풍 시트까지도 지원합니다. 거기에 다기능 센터 암레스트로 마치 회장님처럼 미디어 조작, 슬라이딩 컵홀더, 충전용 USB 단자까지 활용해 편안한 시승을 즐겨보세요. 더 기아 K8은 다른 거 몰라도 레그룸은 공간성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리가 긴 외국분들을 모셔도 편안하게 타실 수 있을 겁니다. 헤드룸도 따로 천장 부분에 이렇게 공간이 파져 있는데요.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키가 186cm라 그런지 옆에서 봤을 때 저보고 살짝 낮아 보인다고 했는데
느꼈는데 막상 탄 저는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왜냐? 여러분 눈치채셨죠? 썬루프의 개방감이 정말 아름답도록 광활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썬루프지 라는 생각이 드네요. 1열부터 2열까지 이어진 광활한 썬루프는 K8 오너분들에게 이건 꼭 넣어야죠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벚꽃 필 때, 가을에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그 밑에 이렇게 싹 지나가면 가족들끼리, 지인끼리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어차피 썬루프를 넣을 거라면 좁은 거보다는 이렇게 광활한 파노라마 썬루프를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무엇보다 퀼팅 나파 가죽 시트는 답답하지 않으면서도 숨쉬는 듯한 편안한 고급감을 선사하는데요. 확실히 장거리 운전 시에도 등에 땀이 배기지 않고 안락함이 드는 착자감이었습니다. 자, 이제 메인 운전석으로 이동해 보시죠. 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K 시리즈 중에서 가장 깔끔하면서 모던한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요. 무엇보다 이 차는 화려한 느낌보다 중후한 느낌과 세련됨, 컴포트함을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 실내라고 생각합니다. 고급 우드 그레인도 SRP 공법 활용으로 고품질의 터치감을 구현했으며 시각적으로도 만족감은 훌륭하죠. 그리고 야간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밤하늘의 별무리를 형성한 듯한 느낌으로 유니크한 패턴이 들어가 있는데요.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 다른 차와 더 기아 K8은 다르다, 차별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거는 12.3인치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인데요. 운전자 지향적인 일체형 통합형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구현했죠.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각도가 운전자 쪽으로 살짝 꺾여 있다 보니까 확실히 보기 편했습니다. 일체감 있게 길게 뻗은 와이드한 형태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을 분할 화면으로 썼을 때도 내비 보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고요. 각종 차량 정보를 10.3인치 글러스터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깜빡이 넣었을 때 측면 카메라를 통해서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아시죠? 기아 오보 내비게이션은 카카오와이 서버를 통해서 실시간 교통 정보를 받기 때문에 따로 스마트폰 내비도 필요 없어졌으며,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감속 구간까지 파악해서 속도를 알아서 떨어뜨려주는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도 이용할 수 있죠. 신기한 건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아래에 있는 인포테인먼트 공조 전환 조작계인데요. 간결한 터치 패널로 인포테인먼트 주요 기능과 공조를 통합 컨트롤할 수 있는 하이테크 조작계로 바뀌었습니다. 바람개비 모양의 아이콘과 종이 비행기 모양의 아이콘을 터치하면 이렇게 조작 화면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런 건 진짜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방식이 너무 좋아서 앞으로 나오는 모든 차에 다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보기 깔끔하고 훨씬 더 직관적이죠. 터치할 시 소리도 나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터치했는지 즉각적으로 알 수 있고요. 무엇보다 복잡한 버튼, 수많은 버튼으로 난잡한 느낌 없이 깔끔한 디자인 연출할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기아 K8은 공기청정 시스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내 공기질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실내 공기 오염의 상태에 따라 고성능 콤비 필터가 공기청정 기능을 제공하죠. 다른 건 몰라도 차의 공기질만큼은 여러분처럼 품격 있게 올릴 수 있겠네요. 자, 센터패시 하단부의 콘솔 부분 보시면 전자식 변속 다이얼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다이얼 방식의 변속 장치를 보면 약간 좀 어색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실 텐데, 막상 하루만 사용해보시면요, 오히려 걸리적거리는 부분도 없고 훨씬 더 조작하기 편하다는 걸 체감하실 겁니다. 저 디테일 보세요. 정교한 디테일이 돋보이는 다이얼 방식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한 그립감과 고급감을 제공하죠. 하이그로시 주변으로 패턴이 퍼지는 거 보세요. 어우, 너무 이쁘지 않나요? 저는 1년에 탔을 때 좋은 차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가장 큰 요소가 바로 시트인데요. 즉 착자감이죠. 더 기아 K8은 에르고 모션 시트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7개의 공기 주머니를 활용해서 운전 환경에 맞게 최적의 착자감을 제공하고 운전자의 피로감을 낮춰주는 스트레칭, 스마트 서포트, 자세 보조를 지원하죠. 무엇보다 제가 등에 땀이 많은 편인데 시트에 땀이 배기지 않을 정도로 편안한 착자감과 쿠션감을 제공해서 좋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장거리 운전으로 지치셨다면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편안한 휴식을 도와줄 건데요. 측면 하단부에 간단한 조작 버튼으로 시트가 릴렉션 자세로 전환되어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죠. 특히 마사지 기능은 생각보다 압이 세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시트 포지션과 측면 허리 부분의 포지션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차별성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헤드레스트가 특이하게 생겼죠. 옷걸이형 헤드레스트로 재킷, 가방, 쇼핑백 등을 걸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 헤드레스트는 2열 동승객이 하차할 때도 헤드레스트를 붙잡고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게 바로 센스고 이게 바로 사람을 위한 배려죠. 더 기아 K8은 촉감과 시각적인 만족감은 물론 청각까지 만족시킬 수 있도록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는데요. 세계적인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인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을 통해서 입체적이고 고급스러운 사운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서라운드 사운드처럼 360도 입체 음향인데요. 어쩜 살아가다 보면 한 번은 너를 잊을 순 없지만 붙잡고 싶지.
다만 뒷좌석에서는 운전석보다 사운드가 약간 약하게 들릴 때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K8은 디자인만 예쁠까요? 아닙니다. 편의성까지 좋습니다. 후석 승객 알림으로 운전자 하차 및 차량 도어 잠금 시 레이더 센서가 실내 움직임을 감지하고요. 사람이 있다면 경적, 비상 등 유보 문자를 통해서 운전자에게 경고해주죠. 기아 디지털 키로 스마트 키 없이도 스마트폰의 NFC 기능을 활용해서 보호 및 시동 제어까지 가능합니다. 우보는 모르시는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보시는 분들은 없다는 그 기능인데요. 앱을 통해서 공조장치 제어는 물론 스티어링 휠 열선, 내 차 위치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기아페이를 이용하시면 어플리케이션에 등록된 카드로 제휴 가맹점에서 주유, 주차 요금 등 쉽게 결제할 수도 있으니 정말 좋죠. 더 기아 K8은 쾌적한 공기질까지 책임집니다. 실내 공기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최적한 공기청정 기능을 지원하고 공조 애프터 블로우 시스템으로 에어컨 작동 시 발생한 응축수를 말려 냄새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죠. 제 차도 오래 타고 관리를 소홀히 하다 보면 여름에 에어컨 틀 때 냄새가 너무 나서 불쾌했는데 냄새, 공기질 걱정 없이 탈 수 있으니 너무 좋겠죠. 그리고 번거롭게 블랙박스를 따로 달 필요 없이 빌트인 캠도 지원하는데요. 주행 전 전후방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을 기록하고 스마트폰으로 바로 전송도 가능하죠.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거는 이벤트 버튼인데요. 이벤트 버튼을 누르면 내가 누르기 전과 후 각각 15초씩을 영상으로 담아서 사건 사고 현장을 빠르게 녹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리가 녹음이 되지 않는다는 건 반드시 참고하세요. K8은 최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들어가 있는데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안전하차 보조, 차로 유지 보조,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운전석 무릎까지 보호하는 9개 에어백,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 거기에 차로 유지 보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리모트 뷰 360도까지 지원하다 보니까 편하게 운전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시승기입니다. 우선 정리해드리면 기아 차 중에서 가장 편안하고 신뢰가 높은 시승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정체 시에는 시동이 꺼진 것만큼 굉장히 정숙했습니다. 속도가 130km가 넘어가면 운전자 시트가 허리를 싹 감싸주면서 차에 대한 신뢰성을 올려주는데요. 차의 무게중심도 잘 잡혀 있어서 고속으로 주행 시에도 불안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놓아도 허리 부분을 시트가 싹 감싸주는 것도 너무 좋았고 고속으로 달릴 때도 차의 흔들림이나 가벼운 느낌이 없어서 너무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속도를 130으로 달렸는데 100km 정도로 낮게 체감이 될 정도로 안정감은 확실하게 가히 명품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5 엔진 스펙을 살펴보면 최고 출력은 300마력, 최대 토크는 36.6이기 때문에 2.5 엔진과 꽤나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가속감은 정말 직관적이고 반응성 또한 뛰어났어요. 하지만 2.5 엔진도 일상적으로 운전하시거나 어느 정도 스피드를 낼 때는 충분한 스펙이니까 어떤 선택을 하셔도 만족감 있게 주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연비 생각도 하실 텐데요. 저는 도심 40%, 고속도로 60% 정도로 주행해보니까 약 10km 정도 나왔습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 스포츠 모드로 달렸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연비는 준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사륜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너분들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적용이 됐기 때문에 방지턱 넘어갈 때도 굉장히 편안한 승차감을 보여줘요. 참고로 전자식 서스펜션은 3.5 엔진만 추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디지털 클러스터를 통해서 양측 사이드 미러 카메라를 통해 나오는 후측방 모니터, 12인치 대화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초보 운전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기능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HUD는 한번 경험해보시면 일반 차는 없어서 불편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더 기아 K8은 고속도로나 올림픽대로 같이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도 훌륭한데요. HDA2를 통해서 주행시 설정 속도를 유지해주며 전방 차량과 차간거리 및 차로 유지를 보조해주고 차로를 변경할 방향으로 방향지시 등 깜빡이를 넣을 시에는 차로 변경까지 자동으로 해줍니다. 스마트 크루즈는 무엇보다 막히는 정체 구간에서 굉장히 유용한데요. 앞차의 간격을 설정해서 그 간격을 유지하면서도 앞차가 멈추면 멈추고 출발하면 자동으로 출발해주다 보니까 발목의 피로도가 현저히 줄어들죠. 더 기아 K8은 서라운드 뷰 모니터를 통해서 안전한 주차도 도와주고 있는데요. 차량 외부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서 주변 상황을 360도 영상으로 볼 수 있으니 후면 주차는 물론 전면 주차할 때도 너무 좋겠죠. 자, 그 다음은 제 솔직 시승기입니다. 이 차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굉장히 컴포트하고 편안하고 잘 나온 차가 맞습니다. 보통 승차감을 보실 때 조향감이라든지 착자감, 시야, 제동력, 가속감 이런 거 전체적으로 볼 텐데 어디 하나 부족한 곳은 없어요. 안 그래도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저희 누나를 데리고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여행을 갔다 왔는데 한번 잠깐 시승을 한번 하게끔 도와드렸어요. 근데 다들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편안하게 잘 나왔다. 어쨌든 저는 이 차는 딱히 아쉽다라고 얘기할 게 많이 없었어요. 어쨌든 뒤에 2열 공간도 굉장히 넓고 휠베이스가 넓기 때문에 저처럼 좀 키가 있으신 분들도 뒷좌석에서 레그룸이 부족하거나 압박감이 느껴지거나 뒷좌석이 통통 튄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굉장히 좀 안락하고 컴포트하고 좀 중후한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차 자체의 무게중심이 좀 눌러져 있습니다. 무게중심이 눌러져 있어서 코너링을 돌 때라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속감에서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저는 전체적으로 이런 마감들이 보통 이 우드 같은 것도 잘못 쓰면 되게 좀 저렴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리어 우드 느낌이 납니다.
아시겠지만 이거 진짜 우드를 박은 게 아닙니다. 그 코팅을 얇게 쳐가지고 스티커로 이렇게 뒤에 붙여서 접착제를 붙인 거예요. 진짜 우드로 쓰면은 뭐 나중에 시간 지났을 때 갈라질 수도 있고 변형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요즘 하도 테슬라도 그렇고 자율주행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차도 스마트 크루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좀 키가 있다 보니까 저는 원래 이 정도 각도에서 차를 보는 게 되게 편한데 지금 살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크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스피커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널 잊을 순 없지만 붙잡고 싶지만 이걸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이런 사운드의 그 귀에 대한 만족감도 굉장히 많이 찾으시기 때문에 사운드 옵션을 넣으셔도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차는 제가 개인적으로 넣는다 그러면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하고 그리고 스타일 옵션도 넣을 것 같고요. 위에 썬루프 옵션도 무조건 넣을 것 같고 사운드 옵션까지는 넣을 것 같습니다. 차가 준중형이 아니고 준대형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이제 타시는 분들이 제 기준에서는 가족분들 단위로 많이 타시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가족분들이랑 어디 여행 가시는 시간도 길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솔직히 이 음악적인 청각적인 만족감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이 메르디안 사운드 시스템에 넣는 거는 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항상 뭐 산타페도 그렇고 K3도 그렇고 그냥 기본 사운드, 현대에서 기아에서 주는 기본 사운드를 썼는데 확실히 차이가 심합니다. 막 음질의 그 질감 차이라기보다는 느껴지는 그 느낌, 우리가 그냥 집에서 봤을 때랑 DVD방에서 영화 봤을 때랑 영화관에서 영화 봤을 때랑 그 느낌이 다른 것처럼 막 그 질이 다르기보다는 그 느낌, 내가 받는 그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소리의 만족감이. 자, 그 다음에 핵심 Q&A입니다. 지금 주문하면 언제 나오나요? 2.5든 3.5든 4개월 정도는 잡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지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근처 매장에 꼭 연락해보세요. 하이브리드 모델은 언제 나오나요? 5월 4일날 출시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시승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건 댓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계약금은 얼마인가요? 10만원입니다. 납부는 언제 하나요? 차가 출고될 때 하시면 됩니다. 계약금 넣으셨으면 출고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어떤 카드로 결제 시 혜택이 좋을까요? 통상적으로 현대카드가 좋습니다. 현대캐피탈 할부로 진행하시면 36개월 금리 0.9% 가능합니다. 현대카드로 선수금 10% 이상 결제하시고 나머지 36개월 0.9%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잠깐만 집중하세요. 혜택이 좋은 카드나 이벤트는 여러분이 출고가 되는 달에 해당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번 달에 좋은 이벤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문하면 지금 출고까지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으니까 5, 6, 7, 8, 8월달 이벤트를 보셔야 됩니다. 즉 내가 출고 받는 날짜에 그 달에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매장에 한번 연락해보시고 그 이벤트에 해당하는 카드로 결제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인기 있는 엔진 트림이 궁금합니다. 하이브리드 엔진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인기 있는 트림이 궁금해요. 2.5, 3.5 모두 시그니처가 인기가 많습니다. 무드램프 색상은 못 바꾸나요? 드라이브 모드 연동 옵션을 체크 해제하셔야지만 색상 설정 탭이 활성화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새로운 더 기아 K8을 자세히 만나보셨는데 어떠셨나요? 기아의 엠블럼이 새롭게 바뀌면서 새로운 3세대 플랫폼과 라인업으로 출시한 K8, 저는 정말 만족하면서 탔던 차량이었고 반드시 구매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차량이었습니다. 제가 탄 차량은 시그니처의 옵션을 정말 많이 추가한 차량이었지만 사륜과 19인치 휠, 운전석 에르고모션 시트 등 다양한 옵션이 더 필요하시다면 플래티넘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겁니다. 저는 이번 K8이 기아의 준대형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의 K8의 도약을 기대하며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전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품격 있는 리뷰 고니티브의 곤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